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TV에서 정말 우리 여전사들 또 모였습니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우리 두 명의 여성 의원님들 윤석열 파면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원래 한 분 더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군요. 네, 화면은 첫 번째 첫 번째. 방송이에요. 한 1년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제 사실 이런 거예요. 파면되고 딱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제 좀 일상을 회복했네 하니까 딱 개헌 이슈가 터져서 하루 종일 괴로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다가 또 한덕수? 이제 조금 사그러들만 하니까 또 갑자기 한덕수가 나타나서 이완규 같은 그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질 않나? 지명한다고. 아니 지명하질 않나 이러니까 막 너무 막 1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우라통이 지금. 터지는데요. 정말. 지금 우라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예쁘게 소녀처럼 또 네. 인사하시는군요. 그 앞에 또 김희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도 집회 나가고요. 여보세요? 정리님 지금 버스로 방송 중이에요. 차량으로 지역구 당원들과 함께 갔는데 의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7명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토요일 날 2시간 동안 비 맞고 그러니까 네, 비만 그랬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인사부터 먼저 하시죠 우리. 그런데 일요일 날 어이가 없어서 진짜 화났습니다 우리 전부 교회 다. 가고 성당 가서 편안한 마음에 고생했던 분들하고 맛있는 저녁을 일단 먹고 난 뒤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탁상 공론 현장과 괴리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잘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산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쳐버리겠어요. 이러시고. 정말 미치면 안 돼요.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나도 예. 미쳐버리겠어요. 어이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근데 오늘 한덕수 씨가 나 이제 진짜 대행자 붙이기도 싫은데 한덕수 씨가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참.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죽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윤석열만 탄핵당하고 이재명은 살아나서 살아나오니까. 다음 정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거야? 수 없고 그러니까 뭐라도 질러서 어쨌든 틈을 벌려보자.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내각제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1월달, 2월달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개헌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전직 그러니까요. 총리들, 저는 뭐 항상 거기에서 정직 대답도 안 했지. 의장들, 중진들, 대선 후보 주자들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래서 이재명만 없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구도였던 거죠. 근데 부활하고 하니까 마지막 카드는 윤석열이 4월 11일 날 네. 또는 4월 18일 이후에 이게 탄핵 국면이 지속이 됐으면 파면 안 되고 4월 4일 날 안 됐으면 임명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이렇게 직접 다가오니까 좀 충격이 충격이라기보다 괴랄해요. 괴랄하다. 괴랄하다. 네, 괴랄하고 괴이하고 지랄 맞다예요? 그냥 괴랄하다. 아니, 그냥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괴랄 그럼 딱 느낌이 안 옵니까? 딱 오잖아요. 네, 그런데 찾아볼게요. 기이하고 괴랄한데, 근데 저는 한덕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늘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부터. 그래요? 네, 그냥 참여정부 때는 제가 그렇게 옛날부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후임으로 한덕수가 왔어요. 총리로. 총리 예. 한명숙 총리님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그 약간 겹치죠. 저가 제 임기랑 겹쳐서 항상 눈여겨봤어요. 그 사람을. 근데 저는 늘 그 사람이 가짜다. 가짜다. 저건 가짜다. 예, 머릿속 생각과 입이 하는 말이 다르다. 이게 그때 제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한덕수를 총리로 임명했을 때 네. 너무 이상했어요. 조합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한덕수 아내가
김건희 뺨칠 정도로 무속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는 저는 늘 얘기했듯이 한덕수를 뒷방 늙은이로 있는 사람을 총리 만들어준 게 김건희, 윤석열이고, 그렇죠. 그리고 탄핵까지 당해갖고 대통령 역할까지 시켜준 게 윤석열, 김건희인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참여정부 때 같이 일했다고, DJ 때 같이 일했다고 한덕수가 우리 말 듣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가장 요주 인물이다, 이 국면에서. 왜냐하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 김영영은 내란 수괴 부하. 그렇죠. 이게 명확한데 한덕수는 네. 다들 애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 네, 연대가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고 이번에 사실은 한덕수 탄핵 심판 그 선고 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전 당연히 한덕수 탄핵돼야 된다. 파면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한편에서 저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조용히 하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최상막보다는 그래도 한덕수가 낫기 때문에 한덕수가 돌아와서 대선 지휘를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전략을 이해하라 막 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노영희 누가요?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들어요 그거를? 나 안 듣지 당연히.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햇소리냐. 그 사람이 그럴 사람도 절대 아닐 뿐더러 그건 정말 잘못된 전략이다. 그 사람을 왜 믿냐. 내가 막 계속 그렇게 화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직관으로. 우리는 다 똑같은 의견 예, 저는 아니었나요, 없어요. 그때? 그런 게 없어.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젊은 시절에 40 대부터 한덕수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46이 옛날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5년 전이에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미쳤나 봐요. 근데 아무리 한덕수가 그런다고 좀 정신을 좀 아니 온전히 근데 이렇게라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덕수 따위한테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나이까지 맞는 말이긴 그렇죠, 20년을 지도자님 뭐 말이 맞아요, 그러십니까? 한 줌도 우리 안 또 되는. 혼나요. 우리는 뭐 매번 혼나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냥 그냥 뭐 김현 의원님께서 혼내시면은 혼내시면 기분이 좋아요. 이유가 그건 있어요. 아니지 뭘 또 기분이 좋아요 혼나는데 저는 뭘 해도 이분이 지금 여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십시오. 이유. 김현 의원님 아니, 이유가 있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이유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냐고. 제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 너무 연방을 맞아서 저는 무슨 말인지 약간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아니 저는 음. 이제 그 개헌론으로 한번 펀치를 맞고 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그 개헌론은 사실은 입 달린 모든 그 주자들이 다 이재명 욕하라는 개헌론의 으로 결과지어질 것이다. 그래요. 예, 이재명 흔들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의도의 순수성 이런 거는 알 길이 없지만, 네, 그러면 순수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결과지어질 것 같아서 정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죠? 당내에서 흔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게다가 극단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이거 처음 대표는 처음 봤어요. 봤어요, 사실. 처음 봤고 그리고 물론 이제 DJ가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은 법이고 나발이고 그때랑은 군부 다르지, 독재인데 이런 시대가. 2025년에까지 오늘도 재판 받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정치 검찰에서 핍박받는 사람을 이렇게 흔들까? 그러니까 나 너무 네.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래서 약간 제가 나는 내가 이퀄라이저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직도 뭔가 준비가 안 됐나? 이것 때문에 약간 멍했고요. 일단 6월달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 네, 이퀄라이저가. 맞아요. 예. 우리 이퀄라이저 3편 막 이런 얘기 이퀄라이저 1, 2, 3. 1, 2, 3. 예, 그 세 개를 꼭 2편까지 보셔요. 아니에요? 3편 있어요. 3편이 재밌다 그랬어요. 3편이 재밌을 뿐만 아니라 마피아 조직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3편까지 다 봤나? 1, 2, 3. 그럼 팍삭 소가수다는 어떻게 됐어요? 보셨어요? 폭삭. 네, 다 봤어요. 보셨어요? 네. 진짜로? 두 편 못 봤어요. 박보검이 연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폭삭 속았수다는 아이유가 엄청 살리기도 했고 그게 제주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우리가 뭘 속았나 이제 속았냐 이거였잖아요. 그 근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좋았죠. 근데 아니, 갑자기 왜 그 아니 얘기가 그게 나오지? 아니라 힐링이 되고 헬리. 그다음에 우리 4.3 힐링하라고. 그 1950년생이잖아요. 그 문소리가 네. 아이유가 아이유가 50년 전쟁에 태어나서 80년대의 민주화 과정과 그다음에 2000년을 경과하는 3세대가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그 환생을 하잖아요. 엄마 그 모습 그 시집을 무슨 리 그 편집이요. 시집을 편집한 편집장인데 하나의 한 편의 드라마도 국민들을 이렇게 울고 웃기게 하고 감동을 주는데 맞아요. 너무 그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 한덕수나 이런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괴롭힌다. 이런 지점이 되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한참을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한참 4월에 아니고 봄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저 사심에 저렇게 드러내고 여러분 잠깐만요. 전현희 만주 변호사님은 지금 만주 사오는 중이에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하느라고 오늘 7시부터 하고 계시느라고 지금 여기 방송에 못 오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하실 예정인데요. 전현희 의원님이 무슨 안건으로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한덕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오시면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한번 확인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가지면 좋은데 네. 못 오실 수 그래서 못 있는데 오실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 최고위원들께서 의논하실 내용이 뻔해요. 예, 일단 탄핵시켜야지. 아니 그럼 안 그것도 돼요? 주장하는 분이 있을 테고 우선은 네. 한덕수 총리의 지금 이런 행태는 본인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법의 뜻이다. 그 이번에 정면으로 위반했잖아요.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2달 안에 대선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될 누군가가 될 텐데 네. 자기가 왜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2명의 헌법재판관의 이 지명권을 자기가 왜 뺏어가냐고요. 네, 네.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죠. 또 하나가 직무가 정지됐을 때와 지금 아예 다르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니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탄핵된 바로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더 자기의 권한이 조심해야지. 없고 조심하고 아니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고. 그런데 이게 이준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4대4인데 위법하다. 네. 내지는 뭐 위법의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사도 있고 사도 있는데 이거 빼고 대법원까지 가서 2인 구조에서 결정하지 마라. 유법하다라고 그랬는데도 이미 MBC 박문진 판단 났고 KBS 남영진 이사장권도 있었고 김희철 사장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 근데도 하잖아요. EBS 신동호 아니 막 하다가 오늘 어제구나. 어제 제동이 걸렸잖아요. 네, 법원에 집행 정지가 의해서. 인정이 예. 됐죠. 근데 또 법원에서. 미국 간대요. 누가요? 이진숙? 예, 미국 왜 FCC 가요? 견학. 5박 7일. 아,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죠? 마지막 이제 뭐 5박 7일 정도면 출장비가 200 비즈니스 타겠죠. 그렇죠. 비즈니스 타겠죠. 뭐 360. 가는 사람도 많아요. 수행하고 가는 수행까지 공무원들도 다 하면 많아요. 돈 엄청 쓰는데 방통위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있어요? 아, 나도 방통위원 하고 싶다. 진짜. 갑자기 나는 당원이 출장 때문에 비즈니스석 같은 거 타보고 싶어요. 당원은 상관없잖아요. 출마 안 했으니까. 공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자격은 돼요. 아 그래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은 출마했어도 상관없어요. 3년. 예, 국회의원 현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3년 후에부터 자격이 생기고요. 변호사는 당원은 15년 오늘 하잖아요. 그만두면 돼요. 네, 변호사는 쉬면 훨씬 넘죠. 자격 돼요. 예, 15년 하면 돼 법적인. 근데 자격이 뭐 된대요. 자격은 되는데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송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변호사도 하고 실습 그다음에 생중계 유튜브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차관급이라 월급도 적어요. 월급도 적고 차분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있어야 돼.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차분히 되고요. 있어야 된다.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되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걸 두 분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저도 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하셨어요. 조금 다르죠. 그때는 저는 독립기구 민간 민간 독립기구였고 독립기구였어요. 무서워서. 저희는 그때는 그러고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고. 방송이 좀 한정돼 있을 때고 지금은 다니면 다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는 자격은 충분한데 지금 같은 생활을 더 즐길 거면 상임위원회 안 맞아요. 아니, 뭘 즐긴다는 해도 안 돼. 표현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즐긴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지금 이 판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의제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과 책도 수입이 쓰셨잖아요. 너무 적어요. 책도 책도 썼어요. 맞아. 이 기회에 말해야지. 이걸 썼습니다. 무슨 노영희 기록이에요?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이게 우와. 그 명태균과 강혜경과 이 정권의 이 명태균과 협잡과 뭐 이 공저예요? 혼자 쓰셨어요? 혼자 쓴 거죠. 저좀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명태균이나 강혜경 소개권 보지 마시고 겉에만. 은 괜찮아요? 없어요. 이렇게 네. 쓴 것에 대해서 동의 다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 안 되게 그냥 내가 변호사님이시니까. 심리학자로서 바라보는 그런 속마음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너무 알려진 게 많고 소식들이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거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딴 데서 얘기 잠깐 들었는데 건진법사가 또 이게 장난 아니라고. 건진법사 2018년도에 난 이천수 씨가 더 놀라웠어요. 이천수 씨가 건진법사랑 친하게 지냈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천수라는 제3자가 있는 데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3천만 원? 아니 1억을 그때 받았잖아요. 이 건진이라는 사람은. 그래놓고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3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천수라는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거는 하나밖에 없죠. 이천수랑 엄청 친하다.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천수라는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이 몇 년이야. 7년 이상을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희룡 장관을 위해서 또 유세까지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천수 씨를 좋아했던 마음이 많이 조금 좀 이상한 거였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너무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그러네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아니 무슨 시장 나가는데 1억이나 쓰는 거예요? 2018년도에? 경선인데 그것도? 그 문화가 좀 다른데요. 그래요? 우리는 공 민주당 하나가 달라요. 네, 민주당 쪽과 우리랑 국힘은 아니 그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네,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는 돈의 규모가 잽이한데 진짜. 그리고 저희가 왜 극우 유튜브들이 광고 들어오고 수익 슈퍼챗 네네. 그다음에 후원 네. 그 공이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득권 세력이 아니 원래 부자 정당이고 저희는 중상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재벌 정당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쪽은 공천 헌금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건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공천할 때 이제 공천을 줬을 거 아니에요. 지역위원장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전화하길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제나 저제나 공천의 대가로 뭔가 요구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공천을 해줬으니까 네, 그게 그냥 그 바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안 그래서 민주당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없습니다. 공천 헌금 이런 거. 예. 예, 근데 국민의힘 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지영님 고맙습니다. 또 전지영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하여튼간 공이 하나 다르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무속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2018년부터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분은 그때 선대위에도 대선 나타나서 캠프에서 국민 참여 무슨 캠페인 그 본부의 본부장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면 윤석열, 김건희 씨가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나타나기 전이지만 그 부부와 그때- 오랫동안 인맥이 있었고 오랫동안 인맥은 있었는데. 미술전 윈 점프였나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내 말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가 뭐 검찰총장 뭐 이런 거 검찰에서 윤석열 씨가 하고 있을 때잖아요. 중앙지검장. 특검 지나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장이 왜요? 중앙지검장은 왜 어마어마한 그러세요? 거예요. 다음이 검찰총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민주당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 사람도 아닌데 그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끈이 닿아가지고 그런 김건희와
내 말은 김건희하고도 끈이 있었겠지만 네. 그 동네에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실력자와 더 끈이 있었지 않겠냐 이 네, 말이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맥이 연예계, 그러니까. 그다음에 운동, 스포츠계, 그다음에 정치인도 꼭 김건희뿐만 아니라 국힘 그러니까. 쪽에 정치인 인맥이 두텁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예. 2018년 무술이래잖아요. 또 무술. 그러니까 무속. 2018년도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최소한 훨씬 그 전부터 이제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해서 작품 전시회했던 시기가 2015년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 검찰총장 됐을 때 그때 사진을 들고 가서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파한돼서 그렇게 기쁘게 웃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2014, 15 요때도 그 건진의 딸이 사진 찍는 일을 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돼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김건희 라인 걔네 그쪽하고 이제 그건데 내 말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그쪽에 있는 그 이전에 정치 누군가 있다? 네, 세력 홍준표 맞습니다. 홍준표 당대표 맞아요, 시절이라든가 뭐 맞아요. 이런 예, 게 있었지 예, 않겠냐 내 말은 그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명태균도 그렇잖아요. 명태균은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 움직였어요 사실은. 근데 2017년에도 네. 그때 뭐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끈이 있고 뭐 김종인 신성범 의원님 말에 따르면 제가 신성범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신성범 의원하고 되게 친하죠. 네, 명태균 명태균 아세요? 씨하고.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이렇게 전국을 흔드냐 그랬더니 뭔가 똑같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걸 달리 해석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명태균을. 예, 그러니까 명태균도 꼭 김건희나 윤석열과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많은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어서 자기는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명태균도 윤한홍 의원하고 친했어요. 네. 그 당시. 근데 그 당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을 고리로 하는 윤한홍 의원이 누군데요? 그 고리가. 윤한홍 의원은 또 윤한용 서울시의 의원의 공무원 고리.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 97년, 95년 이때. 그러니까 고리가 누구라고 잔뼈가- 생각해요? 그때 권력자예요. 능력 있네. 그러니까. 와. 근데 어쨌든 윤한홍 의원은 그 사람도 이걸 봐요?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 얘기하고 있고 뭐 보좌관이 3천만 원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해놓고. 대통령을 다 맞춰서 그쪽으로 이렇게 윤한홍 의원이? 그렇다. 그렇다. 아까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요.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오셔서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뻔하다. 그쵸. 거기서부터 얘기했죠. 시작이 됐는데 예. 일단은 이제 최고위원들의 생각이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탄핵 시기를 놓쳤다. 빨리 탄핵했어야 돼. 탄핵할 거 그렇게 말했는데. 또다시 한덕수한테 뒤통수를 맞았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탄핵해야 돼. 이런 입장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입장에 대한 반론은 뭐가 있냐면 그 한덕수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다. 한덕수는 탄핵 당해서 우리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만두고 대권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대권 나가기 위한 더듬수다. 근데 그런데 길을 네. 깔아주는 것이다. 이런 네, 입장이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아주 신중한 쪽은 이제 6월 3일이 대선인데 네. 한덕수를 또 탄핵하면 역풍이 불지 않겠냐. 잠깐만. 그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개의 입장 플러스 막 다양한 입장이 이렇게 막 가지를 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권이 워낙 머리들이 다 좋다 보니 술을 막 몇 수씩 내다봐서 뭐 정치 십당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탄핵 과정에서 맞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헌법 위반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완규 같은 내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내란 뒤치다거리 하려고 넷이 만난 거잖아요. 실패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네, 게다가 법제처장 하다가 어떻게 헌재 재판관을 합니까? 상권분립 위반에다가 뭐 등등 너무 이유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사심이 있어요. 저를 7개월 7일이나
방통위원 못되게 법 제출해서 유권 해석한 다음에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말씀이 맞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나온 보도로는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대행에게 어차피 당신은 탄핵될 거니까 그냥 빨리 스스로 나오고 그냥 대권이나 나와라 내려오고 그 대행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권에 나와라 그랬더니 한덕수 대행이 나는 대권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나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탄핵해달라 이 소리예요. 몸값 좀 높이고 나가려면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탄핵해 주는 게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직무 정지시키는 건데 탄핵이 되면 아니요, 안 된다니까. 탄핵안을 올리면 그만둔다고. 자기가 스스로 예, 그러면 보고하면 보고해서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그렇죠. 그 시간이 투표하는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그때 그만두죠. 본회의 상정이 되면 그게 이제 이동관하고 김홍일하고 이상민이 했던 그렇죠. 했던 거예요. 짓이죠. 근데 이제 그 안 그러면 직무가 정지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후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그래도 뭐 또 어디 갈 데가 그리고 있겠죠. 자기는 안 간다 그랬으니 그런 아니, 대권 당대표가 안 아니 근데 본인이 대선 관리를 하고 승복하고 대선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데 뭐 하긴 뭐 여반장이니까 뭐 어떤 일을 또 저쪽 분들은 두려운 게 없어요. 내가 하면 그게 법이야. 윤석열이 하면 예. 아니 그래서 윤석열한테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모두가 다 내가 하면 법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상해요.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여론도 훨씬 우호적이고 더 나쁜 짓도 안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도 훨씬 많고 진짜 파워를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10분의 1도 안 사용하나 되게 답답한 적이 많았었는데 윤석열 씨가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막 권력을 휘두르는 걸 보고 야 대통령은 저렇게 권력을 쓰는구나 저런 권력도 권한도 있었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력은 이렇게 쓰는 거다. 내가 그래서 이제 탄핵당했다. 감탄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너무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하면 답답해요, 그거는. 답답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답답한 게 있죠. 아니 그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답답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22대 국회처럼 국회의 온갖 권한을 다 이용해서 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맘대로 하다가 탄핵당한 거예요. 그건 네, 맞지만. 예,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을 당했지 비상계엄 선포 안 했으면 난 탄핵 이거 안 갔을 것 같은데. 명태균 건으로 명태균 건이 나오면 그때 이미 그때도 거건 계속 특권 거부하겠죠 그 사람.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명태균 건이 나와서 김건희와 그 거짓말했던 것이 나오면 탄핵의 사유가 되죠. 탄핵의 사유가 돼서 계엄은 탄핵을 안 했어도 탄핵을 탄핵의 사유가 예. 된다 얘기죠. 탄핵이 돼.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정면으로 대들고 그다음에 김건희는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죠. 그때 18명만 12명만 오면 탄핵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발의야 뭐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격한 거죠. 알겠습니다. 성공하려고. 자,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하여튼간 저는 이 저는 좀 대목에서 답답했다. 아니요. 노영희 변호사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국회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해보시라 이렇게. 아니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얘기 좀 마무리할게. 아니 얘기 네. 다 했고 내가 얘기한 거 다 안 맞았지.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데 답답하다는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하는 아니다 거냐면 얘기했고. 네. 아니야. 일단 그 얘기하십시오. 답답하다. 네. 그 정선 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은 답답하지 않을까? 답답해요. 그런데 이 국회라는 곳에 들어와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강경파의 입장대로 국회가 절대로 운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네. 예, 그 안에서 강경파들이 예를 들면 검사를 탄핵하고 누구를 탄핵하고 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많은 문제 제기를 안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죠.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거 그렇죠. 해라 말은 저거 쉽죠. 해라.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도전하라 이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얘기가 답답한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민한당 된다고 가만 놔두면 정치인들끼리 놔두면 네. 예, 추미애 대표랑 저랑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가 한 달쯤 사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윤석열은 그 사이에 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예, 자기 세력을 총 결집해서 싸워서 여론을 바꾸려고 했고 네. 그러고 나서 민주당 의총에서 사실 촛불 집회하고 단절하자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앞으로 가서 중도를 포섭해야 돼. 대권을 잡아야 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대권을 잡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추미애 대표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이란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달리 바뀌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비상계엄도 다 맞고, 시민들이 사실은 뭐 개헌이 나와서 잘못 가면 또 맞고, 뭐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민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면 시민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니다라는 말 취소. 네. 답답한 거 동의. 네, 우리 김현 의원님. 됐어요. 아니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가가지고 주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너무.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노영이 네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아, 저도 있으시네요. 제가 답답하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주제 좀 바꾸자고요. 아, 그래요? 얘기 좀 하려더니 끊어져가지고. 자, 역대급 묻는 검찰 조폭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되던 날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날? 저는 그날 방송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저 장면 나오고 있었을 때 두 분 뭐 하셨어요? 저는 회관에서 의원회관에서 봤습니다. 보고 내용을. 계셨고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가 있었어요. 방송 그때 하고 계셨고 어쨌든 방송하면서 이제 그 개인적인 소회도 얘기하시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셨던 예, 얘기고 김현 의원님은 의원회관에 계시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니요, 혼자. 혼자 네. 사무실에서 네네. 그 이제 차분히 TV를 봤습니다. 신청하시면서 그 정말 그 주옥 같은 결정의 내용을 들으셨겠군요. 두 분 다. 네. 그때 좀 감동스럽지 않았나요? 나는 정말 아니 저는 감동 이전에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일이야? 그게 첫 번째 제 느낌이었어요. 그랬군요. 우리 김현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뭐 감사한 거죠. 그 검찰 저는 2,000명의 검사들 중에 탈옥해서 나왔을 때 항고하지 않은 것에 항변한 검사가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검찰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상식 이하의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거에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막 진짜 항명했던 검사들 네. 결기가 다 어디 갔어요? 근데 그런 검사들의 준동을 8명의 판사가 그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기까지의 고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투쟁, 그리고 행동하진 않았지만 숨죽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힘을 모았던 세력 간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유흥식 추기경께서 그 지체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예전에 박근혜 말처럼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탄핵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감동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그 다음 또 오늘까지 사실 4월 4일이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8일이잖아요. 4일 지났죠.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아마 오래 지난 것 그 같아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이미 탄핵은 한 달 전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네.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쉬려고 그랬더니 쉬지 못하게 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의 끝은 아직 안 왔다. 우리 이제 2달 동안 또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좀 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대장동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다 무죄 받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정의가 하나씩 실현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기뻤어요. 오다가 보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빨간 아재에 따르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그 내용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기뻤어요. 나는 근데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하나밖에 없고 그것에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고 그랬을 텐데 왜 1심 때는 다 그렇게 이상하게 판결들이 막 왜 나고. 지난번에 11월 15일 날 1심에서 유죄 나고 3월 26일에 무죄 나고 또 1심에서 무죄 난 게 판사에 따라서 유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권력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배경에 그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무죄 유죄가 막 뒤바뀌는 게 비일비재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늘 유죄죠, 사실은. 중요한 건 늘 우리 주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꼭 이게 뭔가 이제 좀 흐름이 막 바뀌고 거대한 뭔가가 좀 뒤집어지는 게 나타나야지 사법부가 왜 제대로 된 판단을 그때는 못 내리고 지금은 내리고 막 이러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사법부와 저쪽에 안타깝죠. 끈끈한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전 늘 의심해요. 아.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보니까. 우리는 없어요. 예. 이제 민주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덜 가는 거고 탄핵을 안 당하는 거고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살아 있는 있을 거죠. 것 같아요. 지금 예. 박정희 이후부터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갔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탄핵 감옥 갔고 윤석열 맞아요. 윤석열까지 탄핵당하고. 단 하나 저희 온전한 사람. 김영삼 대통령 하나 빼고는 그건 이제 다 김대중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보복하지 살려줘. 않아서 그렇게 그냥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게다가- IMF를 가져왔는데. IMF. 거기도 민주당 출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꼬마 출신은 네. 민주당. 호랑이 잡으러 굴속으로 들어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이 묻으면 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해야죠. 그것을 소리나게 하는 것보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이 있잖아요. 그 의석수가 있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핑계도 대고 이낙연 대표 때는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네. 기득권하고 결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랬죠. 평화님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셨는데 진짜 여러분들 새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여전사 두 분과 함께 우리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최상목 등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아주 많고 저도 계속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민주당이 대응해야 될지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데 저는 애초에 심우정부터 탄핵하고 맞아요. 심우정부터 한덕수 탄핵 뭐 최상목 탄핵은 너무 당연했는데 사실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런 경제 쪽 분들이 그 최상목은 그래도 경제를 생각해서 좀 나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때 그런데 최상목이 들어와서 어쨌든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잖아요. 네. 웃기긴 하지만 마은혁 임명 안 한 게 네. 임명하면서 소위 심리가 시작될 수 있었잖아요. 윤석열 탄핵 심리가. 그래서 초기에 한덕수 조금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후에 하는 거 보면 진짜 그 한덕수나 뭐 최상목이나 도찐 개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란 공범들을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싹 다 탄핵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이 그때는 또 윤석열이 술 먹고 했나 뭐 이런 판단까지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런 저희들의 약간씩 핀트가 어긋난 판단이 네. 국민들을 좀 길게 고생시킨 것 같아서 촛불 들게 하고 일상 파괴시키고 뭐 그걸 연장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저는 선고 딱 나고 제일 죄송했던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죄송해요. 하실 만큼 다 열심히 하셨죠. 너무 그렇게 본인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어떻게 더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단식하다 막 쓰러지시고 맨날 개인 사정도 없이 행진하고 막 여기저기서 욕도 많이 드신다면서요. 네. 이렇게 나가면은 헌재 주변에 가면은 아니 그거야 뭐 요거도 먹고 그구들이 하는 그런다고. 건데. 그래도 그게 듣다 그 보면 정도야. 무서워요. 예.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무서워요. 그래요? 네, 무섭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저러다가 예를 들면 이재정 의원 때려서 네. 예, 그 수사받고 지금 그분은 기소 백혜련 의원도 예, 그런 백혜련 의원 범인은 잡았나? 아직 못 잡은 CCTV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 가고 기소되고 감옥 가보세요.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되고 현타가 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기다렸나 봐요. 탄핵되기를 서로 말들을 안 해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잖아. 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정현 전 의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지방선거 대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 인지도 올려서 네. 지방선거도 있고 당대표 선거도 있고 모든 선거에 다 나오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방송사의 패널로도 출연해야 되니까 지금 아. 나오면은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2025년 4월 8일 오후 5시 현재 대선 후보 동향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김문수 장관이 아침에 사임기를 내고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출마 선언을 지금 한다 그러고요. 윤석열 파면을 받아들이겠다. 자기는 이제부터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또 이렇게 막 손 올리고서 하는 그런 사진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김문수 장관 혹은 이제 후보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장관 그만두고 네, 원래 자유통일당이었고 그다음에 장관 되면서 당 그때 빠져나갔고 이제 다시 입당해야 되는 거 지금 자동 있는데 복당 되겠죠.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오라고 계속 그래서 자기가 나온다. 맞아.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새끼손가락에 또 뭐가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사람 이름이었대요. 약지. 약지인가요? 네. 그게 또 조금 특이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 자기가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써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하다. 근데 왜 이사 이름을 거기 속에다 써놓죠? 그냥 모르겠어요. 종이에다 써놓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다 손가락. 핸드폰에다. 그리고 손바닥에다 하지 않나요? 보통 이름 같은 거 쓰려면? 아니, 근데 특이하시긴 특이하죠. 그래서 그분은 왕자가 생각나니까. 손가락을 좋아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대통령 윤석열이 당선되면 손가락을 자른다 그랬는데 결국 안 했지만 그런 거 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왕자가 생각나는 그런 해프닝이 안철수 의원에서 있었고 유승민 의원도 완전 국민 경선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힘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지금 2위로 약진했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떨까요? 아니,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지방선거 때문에 나오는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방 도지사인데 그러면 지금 자기가 당연히 후보는 안 되는 거고요. 네. 후보가 되고 등록할 때 이제 네. 그만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은 뛸 수 있어요. 근데 저 경선을 뛰는 이유가 차기 지방선거 때 나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나 여기 있어 이러기 위해서 출마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까. 뭐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은 정말 민주당 쪽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요. 자기 욕망 제어 장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지금 윤석열이 탄핵됐는데 네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같이 괴로워하든지, 그렇죠. 자 같이 귀양살이 하는 심정으로 살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진짜 다 참여하든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잘못이 없어. 네. 억울해. 그러니까 그 억울한 귀양살이를 같이 하는 마음으로 뭐 정치를 하거나 말거나 하든지 아니면 진짜 참여하든지. 우리 대통령들은 다 뭐냐? 부하한테 어떻게 돼서 서고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탄핵되고 감옥 네, 가고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자숙하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 윤석열 내란숙의 1호 당원이 아직도 국힘 1호 당원이에요. 그렇죠. 출당 계획도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분열 안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철우까지 지금 네, 됐고요. 그다음에 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혼자 단독으로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누구랑은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좀 힘든다는 걸 알고 있는 것 네.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여의도 사무실을 계약했답니다. 단 경선까지는 사퇴하지 않고 보겠다. 그래서 지금 참모들이 혹은 그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마라 제발 지금 이러고 있다 말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휴가 형식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여의도 사무실까지 계약하나요? 원래 그래요? 아니 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요. 네. 그때 그 경기도지사 하면서 네. 경선 뛰게 되는 상황 됐을 때 본인들이 한 말 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좀 처신했으면 근데 뭐라 좋겠어요. 그랬죠? 지서 그만 들어오고 예, 예, 그랬죠? 그 세금으로 선거운동한다? 뭐 음.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 지금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자, 유정복 씨 인천시장. 시장 같은 경우도 인천 자유공원에서 내일 출마 선언한다는 건데 이분들 마찬가지죠. 예. 한덕수 씨 국힘 일부 의원이 권유했으나 본인은 대선 출마설을 일축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아예 그냥 대구시장을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14일 날 대합빌딩 4층에서 출마 선언하겠다. 근데 이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대합빌딩에 사무실 계약했대잖아요. 한 여기가 되게 사람만 좋은 데인가 남았네. 봐요. 한 사람만 남았네. 부산시장. 대합빌딩이 박형준. 대합빌딩이 대통령을 만든 당선시키는 곳이죠. 곳인가 봐요. 예. 아니요. 네? 대통령 만든 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문이 이쪽으로 있어가지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네. 대통령 안 돼요. 아, 그래요? 대합빌딩 대합빌딩이 대통령 명당이라고. 명당이라고 알려져. 대통령 난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왜 명당이라고 어디가 그래요? 대통령 난데였더라? 난 아니에요. 대합빌딩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아니에요. 틀렸나 봐요. 후보는 됐는데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후보까지만 하는데요. 거기가? 예. 후보 돼서 대통령 된 건 없어요. 대합빌딩에서. 그래요. 두 명이나 배출했다는데? 누구를? 대통령을? 응. 후보가 나왔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대합 그다음에 빌딩. 2012년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거기. 캠프를 차려가지고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 거기가 명당 자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거기를 계약하려고 항상 선거 때마다 그런다는. 거기가 공실이 많아요. 평소에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미치겠다 진짜. 응. 여인 이외에 원래 그래서 정동영 후보도 거기 대합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당선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서로 앞다퉈서 여기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 건물이 되게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매우 불편한 곳이다.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도 공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명박은 종로였죠. 근데 빌딩 그다음에- 소유주가 김영도 전 의원이래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당 평민당 후원회장 하셨던 와, 분이에요. 좋겠다 그분은. 근데 지금 공실이 많다고 저러잖아. 거기 지하 식당이 많이 비어 있어요. 윤석열은 강남 아니었나요? 그렇죠. 윤석열. 아니 그분이 양재동에도 있었었고 강남에도 있었었고 선거 캠프가 몇 개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첫 번째 떨어질 때는 동여의도, 서여의도에 있었고. 네. 그랬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당 후보는?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이 대합빌딩이에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요. 어제 민주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개방형 경선을 제안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 오늘 이후에 출마를 공식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한다. 근데 왜 인천공항에서 하냐 그랬더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는 길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관세,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가야 된대요. 그 협상하러. 그래서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요. 하지만 그래요? 김동연 지사하고는 좀 회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다음 주 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출마하나요? 아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예. 출마는 아니네. 출마 아닌 것으로 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김영록 전 지사 아닌가요, 이분도? 거기는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어요. 오늘 불출마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기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아예 완료했다. 이 사람 정말 빠르죠? 그다음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데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진보 쪽에 여론조사 돌려보면 이낙연 의원 전 의원이 두 번째로 지지율이 좀 높은 왜 진보예요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아니, 너무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에서 진보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범야권에서 다 야권이에요 지금. 근데 그 여당이 없어요. 여당 프로테이지가 없죠. 예. 프로테이지가 엄청 차이 나를 거예요. 15%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15%요? 아니 오늘 내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봤던 자료로는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8일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당이 좀 작다 보니까 이번엔 나와야지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이거 마저 하고 얘기할게요. 김재현 진보당 의원도 오늘 광화문 월대 앞에서 출마 선언했다는데 진보당은 되게 작은데도 두 분이나 지금 대선 후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무소속으로 용산 캠프에서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내일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마 선언이 급증하는 이유는 뭐냐? 6월 3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캠프 운영 비용이 적다. 운영비용이 적게 된다. 그다음에 쉽게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을 알리는 데 최적화돼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도 불러줄지도 그렇죠. 모른다. 이런 거. 그다음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사전 홍보 및 체급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다음에 합종 연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지분이라도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예. 선대위도 들어가고 예. 탕평 뭐 그다음에 무슨 저 용광로 이런 얘기로 해서 네. 너 나가면 나는 선대위원장 할게 이러면서 나눠 먹기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고 해서 이낙연 1%인데요? 1%예요? 네. 아침에 JTBC에서 아니 갤럽 1%.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낙연. JTBC 한번 볼게요. 저 궁금해서요. 아니 JTBC가 한 여론조사는 아니고 JTBC 방송할 때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좋은 너 일이 많이 뭐예요? 불러주셨어요. 네? 좋은 너무 일? 많이 불렸다고. 좋은 일.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 뭐냐면 전현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곧 도착하셔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예. 알려주신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송은 안 되는 거죠. 끝나죠 저희는. 좀 끝내지 기다리라.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끝내지 말고 기다려서 얘기를 들어라. 라스트 예, 찬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나중에 오신다고 근데 하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이제 브리핑 하나 보구나. 그런가 봐요. 네. 왜냐면 오늘 오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기회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차피 대선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좀 체급을 올려가지고 뭔가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씨가 점지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줬죠. 예.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대선 후보로 만나줬어요. 차담을 했는데 대선 후보로 내가 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저는 그건 그냥 자가 발전 같습니다. 자가 그리고 발전이요?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내란수계가 탄핵된 내란수계가 지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근데 그쪽은 안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네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범진보 진영이라고 여론조사를 그렇죠. 했고요. 진보, 예. 범진보로 했대요. 그게 범야권이란 뜻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43%로 1위고요. 네. 이낙연 총리와 격차가 30%가 넘었다예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최하 30% 차이가 30% 넘었으니까 13% 밑이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 맞아요. 네. 예, 예. 하여튼간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하신다는 설이 들렸었습니다. 2등이라서. 그리고 많은 분은 아니고 몇 분께서 노영희 변호사 오늘 파마하셨나요? 잘 어울려 이러시는데 파마가 아니고요. 이게 아침에 분장실에서 말아준 겁니다. 이렇게 웨이브로 해줘서 이게 좀 색다르죠? 맨날 머리 올리고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다니다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미장원을 가야 되겠다, 헤어살롱을 가야 되겠다 생각 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러고 나서 실제 대선 주자로 나오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속내가 어떤지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의원들 조금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해보셨죠, 두 분도? 아니요. 네. 안 해봤어요? 저는 김현 의원님 안 해보셨고 최민희 의원님 해보셨죠? 네. 솔직히 뭐라 하던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숨 푹푹 쉬어요. 그쵸, 자기네들도 좀 네. 답답하다는 거 네, 아니에요? 답답해하고 한숨 푹푹 쉬어요. 근데 왜 그 두 분의 권씨들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사실 되게 좀 안 맞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제시님이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저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게 그나마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네. 그 이상하네요. 윤석열이가 지금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윤석열보다 대통령이라서. 인지도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가지고 카메라 앵글 잡히죠. 그 다음에 3월 8일날 나오면서 막 이러면서 개선장군처럼 나오고 늘 이재명 앞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도 높으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높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론이 호의적으로 써줬잖아요. 내란 수계를 찬성 반대 마치 찬반 찬탄 반탄 이렇게 찬탄. 하면서 네네.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100일 넘게 내란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하니까 당연히 윤석열의 인지도가 높고 거기에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광훈이나 뭐 이런 류의 그 구구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내다 선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근데 돈 되는 쪽을 밀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슈퍼챗을 많이 쏴주는 그 후보가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 지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 사람이 지금 김문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세력은 그게 안 잡히죠. 안 사실은. 잡혀요? 네. 최민희 의원님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윤석열이 밀어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은 그거는 저 당은 없겠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보통 이런 상황에서 탈당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원래 쫓아내죠. 당의 그리고- 부담도 안 되게. 그리고 퇴출시켜요, 당에서. 네, 네, 그런데 퇴출 안 하고 가겠다. 이 이유도 다 윤석열이 그 당에서 제일 유명하고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검찰이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을 아직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검찰 장악력이 약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게 참 한동훈 씨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가지고 안 그래도 자기 이미지가 윤석열 아바타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철저하게 손을 긋고 손절하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서 중도라도 잡아야지 자기가 나중이라도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한 번은 내가 비상계엄에 대한 내가 정말 이건 위헌이다 국민들을 하고 나서서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결기를 보여주더니 그 다음부터 보여준 모습은 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행동. 윤석열하고 같은 거죠. 원래 뿌리가 같고 뿌리가 같으니까 정치적인 경험의 일천함, 특수부 검사로서 호가호위 하던 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시작해서 윤석열은 3년 만에 꼬꾸라진 거고 네. 한동훈은 2년 만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있으면서 정치를 좀 그랬어야 했으면은 되는데. 뭐 윤석열한테 대들든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하든 그렇죠. 뭘 했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죠. 검사 특수보만 하던 검사가 정치를 하면서 불행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이 뒷받침해줬고 조중동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어중간하게 키워주다가 또 사실은 중간에 그만 포기했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네. 더 이제 석방되고 나서 또 중간에 사라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전현 의원님 오셨어요. 우리 끝내는 시간인데 큰일 났네. 그죠?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최고위 결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인사하시고. 그렇죠. 먼저 인사하시고. 비공개니까 괜히 나가면 큰일 나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긴급 최고위 회의가 열려가지고 방금 마치고 좀 막 네, 달렸는데 수고하셨어요. 아직 방송이 안 끝나서 인사드리게 돼서 그래도 다행인 것 네, 정말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낮에 이현주 최고위원을 만났거든요. 네. 예, 이제 그분도 이 한덕수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면서 우리 이제 세게 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인가요? 뭐 비공개니까 내용은 안 말씀하셨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한덕수의 폭거 만행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아, 네, 잘하셨네요. 이제 맞춰도 거기까지가 브리핑이에요? 네. 브리핑 내용이 거기까지? 오늘 비공개 최고 끝나면은 끝나면 아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비공개 최고위원 끝나면 대변인 브리핑이 있잖아요. 네, 이런 정도입니다. 요 정도로 네. 가이드라인을 네. 한 그래도 거죠. 우리는 새날 식구들이잖아요. 새날 네. 식구들한테는 살짝 더 말씀을 해주셔야 아니 최고위원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개인 생각하면 되잖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많이 틀려가지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이 틀려가지고 그죠? 정말 언니. 김현우 언니. 무조건 다 탄핵이다 그러는데 탄핵 안 됐지. 참나. 미치겠다 진짜. 네. 너무 이렇게 촌철살인 제가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무죄 확실합니다. 맞췄죠? 윤석열 어머, 겸손하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0 파면 확실합니다. 아이, 그거. 맞췄죠? 우리 다 맞춘 이 거예요. 정도면 아 저만 안 맞췄어요. 저 7대 1이라 그랬어요. 맞아. 우리 그때 한 사람은 얘기했었는데. 한 사람은 틀려. 우리 4개 했습니다. 네, 5만 원. 이겼네요. 혼자서. 그 5만 원 드릴 테니까 1,000원씩 나눠 가지세요. 정말 이런 극비의 상황. 저는요 그 얘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인간을 할 수 있는 읽으시면 될것 모든 같습니다.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 묻겠다 이 역시 얘기잖아요. 위원장님은 네. 다르네. 네. 과방 위원장님은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 네, 그래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끝내도 될 것 같다. 근데 뭐 워낙 또 그러다가도 낮밤으로 바뀌더라고요. 밤에는 막 강경하게 나가자 그러고 해가 뜨면 다시 그게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더라 세상이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되고 맞아요. 또 밤 되면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되고 예, 완전히 양면적이네요. 아니 좀 이 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내일 되면 좀 바뀔 겁니까? 최고위원님? 일단 다음 주에 본회의가 다음 주요? 다음 주요? 현안 질의 아마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내일 알고 법사위에서 네. 예, 오늘 오늘이- 이완규 씨 불러가지고 물어본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 우리 다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18일이 있는 주예요. 예. 4.16 11 주기가 있는 주예요. 내일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내려오십니까? 네, 내일은 그거 보안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보안 아니죠. 이미 네네, 보도됐는데. 그거는 이미 공지가 된 사안이고요. 내일 최고위를 마지막으로 사태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럼 박찬대 네, 원내대표가 퇴임을 합니다. 임시로 어떻게 되나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으로서 그 업무를 이제 앞으로 맡게 될 거고요. 야. 네, 한덕수 고난대행 대 박찬대 고난대행 싸움이다. 네. 독립운동 유공자. 저 하나만 여쭤볼게.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개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공지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면서 양당에서 지도부? 전부 다 찬성 의견을 보내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제 그런 찬성 의견을 냈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5.18.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5.18. 근데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케이 해준 건 맞았나요? 뭘 오케이 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네. 이재명 대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이 사실상 실제로 개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지금 그 전선이 흐려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지금 계엄을 이렇게 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그런 형식의 개헌. 그래서 뭐 5.18 전문을 수록하는 거라든지 또 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5.18도 결국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엄을 관련된 개헌을
원포인트로 하는 것은 이거는 여야나 뭐 재반 세력이 이의가 없을 사안 아니냐. 이런 부분은 원포인트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다. 이런 정도의 워딩을 하신 거거든요. 아우 답답해요. 그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버전은 저는 계엄 요건 강화를 내란 수계가 1호인 국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지금은 내란에 집중할 때다. 거기에 방점이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원포인트로 니네가 합의해 좀 할게.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방점은 지금은 내란 종식의 시기다 이겁니다. 근데 맞죠? 이제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네. 국민투표법이 4월 15일까지 개정이 네, 돼야 개정돼야 됩니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개정되는 걸 불가능하다. 보면 네. 개정이 안 되면 사실은 네.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가는 근데 그런 왜 사안이다. 했어요? 근데 왜 하셨대요 일요일 날? 일단 이분이 한 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아니 전이 지도부에서 판단하기로. 그래서 비상개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오늘 늦게라도 여기 달려와 주신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네. 달려와 주신 전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민은행 43720-4-350-412 최민희 의원의 계좌, 농협 301-0339-851-81 김현 의원의 계좌, 또 농협 301-0343-8643-91 전현희 의원의 계좌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요. 사실 요즘은 이제 대선 기간까지 겹쳤으니까 여기에 신경 못 쓰시는 분들 있어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노영희의 책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텀블벅이라고 하는 저희 그 인터넷에 그 펀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노영희 책 하면서 텀블벅 치면은 다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클릭하시고 확인 좀 해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리고 책도 좀 사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링크도 좀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제목이 윤석열 파면 마치고 돌아온 4인의 여전사들인데요.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 시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